번째 IR 피칭으로 다나그린의 발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나그린 김기훈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나그린 김기훈입니다. 첫 번째 순서로 좀 긴장이 되네요. 네. 세계 인구는 약 0.6%씩 매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육류 소비량인데요. 매년 1.3%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식 축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원 낭비나 아니면은 어떤 환경 문제 등으로 그 생산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고 있는 육류 소비량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체육이 글로벌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어떤 대체육 시장 자체는요, 2030년에 1,400억 달러로 지금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대체육의 100%는 식물성 고기입니다. 그럼 이 식물성 고기의 과연 맛은 어떠할까요? 나아졌지만 음성이 지금 거의 안 나오고 같다고 있는데요. 하긴 어려웠습니다. 네, 결국 실제 고기와 맛이 다르다는 평가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체육 1세대인 식물성 고기의 맛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 진짜 같은 고기 세포 배양육이 등장을 하였습니다. 이 세포 배양육의 시장은요, 인구가 90억 명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 2040년에 전체 육류 소비량 1,800조 원 중에 35%를 차지할 거라고 하는 굉장히 방대한 시장이 예측이 되고 있고, 에너지 사용 45%, 그리고 온실가스 96%, 그리고 대지 사용 99%를 절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세포 배양육은 가축에서 근육 관련된 줄기세포를 추출을 하고 그 줄기세포를 배양기 안에서 수십만 배로 불린 다음에 이 세포들을 근육 특이적으로 지지체, 세포 배양 지지체라는 스캐폴드에다가 부착을 시켜서 제조를 하게 됩니다. 2013년 네덜란드 마크 포스트 교수가 3억 2천만 원짜리 배양육 패티를 선보인 이래로 굉장히 다양한 타입의 배양육들이 선보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마켓에 단 하나의 제품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단가가 높기 때문인데요. 지금 공장식 축산 대비 약 12배나 단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단가를 형성하는 것 중에 가장 주요한 요소 중에 한 개가 바로 이 지지체 기술인데요. 지금까지 현존하는 지지체 가지고 저비용의 어떤 대량 생산을 이제 배양육을 적용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나그린의 기술을 소개할까 합니다. 저희 다나그린은 혈청에 있는 단백질을 활용을 해가지고 세포 조직 배양용 지지체 원천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간 조직이나 심장 조직 등을 활용을 해서 동물 실험을 대체하는 그런 기술로 활용을 하고 지금은 배양육에 이제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저희가 2018년도에 개발한 미니 심장입니다. 사이즈는 G 심장과 같은 크기로 저희가 제작을 했고요. 세계 최초로 한 100일 이상 저희가 박동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생체 내에 있는 조직을 생체 외에서 가장 잘 배양할 수 있는 저희의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해서 배양육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개발했던 지지체 같은 경우 프로티넷이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티넷의 배양육을 개발을 할 수 있지만 여전히 가격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비용의 대량 수급 그리고 생산이 가능한 식물성 단백질로 그 재료를 바꾸어서 새롭게 배양육용 지지체인 프로티넷 P를 개발을 해서 현재 배양육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프로티넷 P에서 근육 관련된 세포들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그 근섬유들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지지체와 이 세포들을 하나의 배양기 안에 넣고 부착, 증식, 분화 그리고 회수를 하면 배양육이 만들어지는 이런 원스텝 대량 생산 시스템을 현재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3일차 한우 배양육을 보고 계시는데 스펀지 구조로서 스페이스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20일 정도 배양을 하게 되면은 아까 보신 그 근섬유들이 그 스페이스를 메꿔가면서 배양육이 제조가 됩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지금 한우 14일차 배양육이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8일차 닭 배양육입니다. 이 둘 배양육의 어떤 근육의 결이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한우는 한우의 맛, 그리고 닭은 닭의 맛이 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아무런 후 가공 없이 조리된 닭 배양육과 소 배양육 패티를 먹어본 기자가 보도한 뉴스를 잠깐 중요한 건 보시겠습니다. 맛이겠죠. 어떤 세포를 배양하느냐에 따라서 맛도 달라진다는데 소 배양육과 닭 배양육의 맛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완벽하게 같진 않지만 각각 소고기와 닭고기의 풍미가 느껴집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배양육은 지금 실험실에서 키로당 15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요. R&D와 스케일업을 통해서 2023년도에 32,000원 정도의 단가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3년도와 24년도 사이에 식품 대기업에 저희가 배양 원육 자체를 납품을 하는 그런 B2B 비즈니스 모델을 계획을 하고 있고 25년도에 키로당 15불 정도의 단가를 형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량 생산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의 3개 기업 정도가 1000리터급으로 스케일업에 성공을 했지만 이거는 전부 다 세포만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스케일업이고요.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배양육 자체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스케일업을 내년 중반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게 성공을 한다면 세계 최초로 배양육 자체를 스케일업에 성공한 배양육 스타트업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 쉐이커와 락커를 통해서 현재 배양육 샘플을 제조하고 있고 이걸 대량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들을 적용을 하고 있으며 배양기 전문 업체와 함께 지금 다양하게 설계를 하고 저희 실험실에 지금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동을 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LG의 홈블루 그 수제 맥주를 만드는 거죠. 그 발효를 시키는 과정과 배양육을 만드는 과정이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LG에서 그런 어떤 앞선 그런 기술력으로 컨테이너형 모듈형 배양 시스템과 그리고 홈 배양 시스템 배양기를 협업을 통해 개발을 하고 어떤 글로벌로 수출을 하고 그다음에 다나그린에서는 스타터 세포 배양육용 지지체와 배양액을 글로벌로 수출을 하는 그런 콜라보레이션을 이룬다면은 글로벌 배양육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LG에서는 지속 가능한 경영과 그리고 단백질 공급을 통한 사회 공헌의 비전, 다나그린에서는 동물 윤리 그리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면서 지구 환경의 어떤 서스테너빌리티의 어떤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나그린은 동물 실험 대체 그리고 이식이 가능한 인공장기 그리고 배양육의 개발을 통해서 지구상 모든 생명의 건강한 미래를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나그린 김기훈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Q&A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스태프분께서 마이크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들어보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유통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기존 그 육이랑 똑같이 이렇게 냉장이나 냉동 유통이 가능한가요? 어떤가요? 네, 저희가 만드는 환경 자체가 무균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기존의 고기, 육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게 유통이 가능합니다. 네네네네.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거를 뭔가 사업화를 한다 그러면 주 경쟁사가 누구입니까? 그 경쟁이 될 만한 제품은 그러니까 경쟁사가 누구이고 그다음에 이 다나그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최종 비전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쟁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양육 관련된 글로벌에 100여 개 정도의 스타트업이 생겼습니다. 원래 16년 정도에 10개 정도 스타트업이었는데 현재는 굉장히 많이 생겨가지고 어떤 경쟁사가 많이 생긴 상태고요. 그리고 대체육의 식물성 고기
플랜트 베이스드 밑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배양육은 셀 베이스드 밑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대체육 같은 경우 서로의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같은 동반 성장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다나그린의 비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동물 윤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환경의 그런 사회적인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서 어떤 건강한 미래를 좀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추가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어찌 보면 식물성 원료로 하는 대체육 그거와 비해 가지고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게 어떠한 경쟁 우위가 있는지 그게 명확하지가 않은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식물성 고기 같은 경우에는 식물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던 어떤 향이나 그런 맛을 감미료로 이제 덮고 그리고 새롭게 고기의 맛을 할 수 있는 그런 맛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감미료를 다시 이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맛에 있어서 사실 조금 아까 이제 어떤 음성이 안 나왔는데요. 실제 고기의 맛과 좀 다르다라는 의견이 지금까지 많이들 지금 의견을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만들고 있는 것은 실제로 소면은 소, 닭이면 닭, 돼지면 돼지의 근육을 직접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거의 실제 고기와 맛이 유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식물성 고기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유명한 회사가 미국 이제 비욘드 미트 네네네. 같은 회사 이미 뭐 펀딩도 상당히 많이 받았고 시장에도 출시가 되어 있는데 네. 그 우리는 지금 배양육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시는 대로 100여 개의 스타트업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아직 상품화가 제대로 된 데가 없기 때문에 먼저 스케일업을 해서 상품화를 시켜서 시장을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그 100여 개의 스타트업 중에서 먼저 상품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차별화 포인트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지금 현재 싱가포르에서 이트저스트라는 회사에서 치킨 너겟이 처음으로 작년 말에 이제 식품으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를 받은 제품조차 식물성 고기에다가 세포만을 섞어서 지금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간에 지금 개발이 되고 있는 중간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개발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조직을 대량 생산하는 시스템까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진짜 같은 배양육을 세계 최초로 한번 시장에 내놓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그 아까 경쟁 관련해서 저도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네네. 그 결국 경쟁사 대비 그 어떤 핵심 기술 또는 인력, 역량적 측면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좀 차별화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사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셀 베이스로 하는 곳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을 텐데, 저희만의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런 뭐 인력적인 요소라든지 아니면 뭐 기술적 차별화가 어느 부분에서 좀 크게 난다고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원래 배양육 회사로 스타트를 했던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체 내에 있는 조직을 생체 외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원천 기술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피보팅을 통해서 심장과 간과 폐, 피부 이런 조직을 만들던 회사가 이제 근육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가장 유사하게 근육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가장 유사하게 근육을 만들기 때문에 가장 고기와 유사한 영양 성분과 맛을 구현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저희의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아까 그 LG 홈브루, LG가 네. 이런 역할을 해준다면 이런 가설들을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네. 사실은 LG 관점에서는 굉장히 지금하고 사업하고는 연관성이 별로 없던 부분이라서 네네. 굉장히 좀 의아스러운 얘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혹시 홈브루랑 굉장히 비슷한 컨셉이라고 하던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금 더 비슷하고 LG의 시너지 효과는 어떤 게 날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혹시 의견들이 있으신지 그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맥주 자체도 이제 발효를 시키는 것이고요. 홈블루 안에서 그 발효되는 그 프로세스
배양육이 배양이 되는 그 프로세스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기존에 LG가 가지고 있던 그런 기술력으로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배양기 자체는 이 세상에 없는 배양기를 새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에 지금 많은 문제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의 기술력으로 만약에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배양기를 만들고 이거를 어떤 특정 나라에 이제 글로벌에 수출을 하게 되고 저희가 거기서 배양육으로 만들 수 있는 세포라든가 지지체라든가 배양액을 공급을 하게 되면은 그 수출한 나라 자체에서 배양육을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제3국에 이제 저희가 좀 공급을 하게 되면은 좀 그쪽에 좀 어려운 곳에서 손쉽게 동물성 단백질을 좀 제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공헌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나그린 김기훈님의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좋은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